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대피 중인 가운데 실종자와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라고 한다면 폭우, 태풍, 즉 물이죠, 물.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하나의 새롭게 등장한 엄청난 복병이 바로 폭염입니다. 폭염. 네, 최근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낮에는 폭염이 오죽하면 2024년도에 미국에서 출판된 베스트셀러 책의 제목이 폭염이 당신을 먼저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결국은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후테크란 크게 보면 적응과 감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달라진 날씨에 적응하며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여가면서 그러나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탄소를 줄여갈 것인가, 이 두 가지에 관련된 모든 기술, 기후테크의 범위가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일자리, 우리 지역의 경제,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러한 손에 잡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발생된 우리 인간이 편리하고 싶고 풍요롭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재화들이 있거든요. 그 재화는 결국은 다 폐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도시 안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생산되고 버려지는 폐기물들이 이 인간이 살고 있는 도시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지구 생태계에 위협이 되거나 교란하지 않는 마지막 저지선을 만드는 회사가 되는 게 저희 회사가 가져야 되는 사명감,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분리배출이라는 제도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저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저는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버리는 폐기물로 잘 분류해서 잘 분류하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버려지는 폐기물 중에 재활용품을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가, 딥러닝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수많은 폐기물의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어 가면서 실제로 저희가 사람이 직접 간섭하지 않아도 카메라 기술과 카메라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로 사람과 동일하게 판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게 됐고, 그게 저희 네프론이라는 기계에 이제 탑재가 되면서 실제로 시장에 이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투입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희 네프론의 작은 구멍이 이제 열리고요. 거기에 갖고 오셨던 이제 철캔이나 알루미늄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시면 이제 인공지능 카메라가 그 안에서 센싱을 하면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라벨이 있으면 라벨을 빼달라고 다시 리젝해서 라벨을 제거해달라고 이제 그 사이니지에서 사용자에게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없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기계 안에서 압착을 합니다. 압착을 해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캔은 캔대로 별도 구분해서 이제 네프론 안에 저장을 하고, 그렇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모아준 재활용품으로 지금까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석유 같은 천연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 원료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에서 물이 부족한데 그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도하고 콜롬비아에서 물과 기름을 이제 분리해서 폐수 처리 비용을 줄이든지 오존유로 살균을 해가지고 재사용한다든지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물을 정화하는 데는 대부분 일본에서 특히 마이크로버블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노버블이 이제 전 세계에서 대량 생산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전을 했는데, 시험을 200~300번을 해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제 나노가 이렇게 하면 나온다라는 걸 이제 개발했고, 실증을 한 다음에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그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기술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초기에서는. 그다음에 적용도 많이 해주고, 그게 만약 실패하더라도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게 해야 되는데 K워터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뒤에 있는 이렇게 작은 무동력 장치를 개발하게 됐고 이것이 이제 CES 가서 이제 상도 받아왔습니다. 기후테크 산업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예비 유니콘 기업은 4개밖에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같이 협업했던 기업 하나는 코스닥 상장에서 1조 5천의 기업 가치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 5천이면 거의 유니콘 기업 정도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또 아울러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초기 창업 패키지와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해외 시장 개척단이라고요. 해외 매출을 내기 위한 저희 자체의 개척단을 기업들을 통해서 같이 운영합니다. 68개 기업이 현재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66억의 해외 매출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경부에 위탁을 받아서 국가 K 테스트베드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자공사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등 공기업과 또 서울시 등 지자체가 함께해서 81개 기관이 실증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개발될 제품을 가장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 현재 운영 중인 정수장이나 댐의 기술을 제품을 설치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실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증된 기업들이 제대로 실증이 됐을 때는 기술 성능 확인서도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 등 우수 특허에 대한 기술 나눔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국내 전시회를 통해서 해외 판로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참 영세합니다. 그 기업들이 살아남을 확률도 사실 40% 이하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요. 이들의 역할과 이들의 그 산업적인 책임감이 주류 세력만큼 존중받고 인정받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10년 후에는. 기후위기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쓰는 환경이 아니라 기후테크 기업들이 발전을 해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스타트업, 벤처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젊어지고 나이로도 젊어지고 또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그래서 보람도 찾고 돈도 벌고 국제적으로도 그런 시장 경쟁력을 갖춘 이런 좀 산업 생태계, 경제 생태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